안녕하세요. 나압쪽 시리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강의를 하는 서쌤입니다. 네 번째 챕터 단면도법입니다. 단면도법은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선의 우선순위 시험하고 또 단면도의 종류와 용도 그리고 전개도에 대해서 출제 비중이 높으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단면도, 한쪽단면도, 부분단면도, 회전단면도, 계단단면도 이렇게 단면도의 종류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고요. 그리고 단면도의 해칭, 그리고 도형의 반복 등, 그리고 여긴 안 나와 있는데 전개도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단면도라고 하면 단면에 표시를 하는 그림을 이야기하는데요. 내부의 모양이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 숨은 선 등은 혼동을 많이 일으키니까 이 내부를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도를 그리는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해칭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실선으로 단면을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그림과 같이 가는 실선을 빗금을 쳐서 단면을 나타내는 방법을 해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머징이라고 하는 건 내부 형상을 연필로 얇게 칠하는 방법을 스머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단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단해서 표시하면 이해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해도 의미가 크게 없는 부품들을 원칙적으로는 단면을 표시 않는 부품이라고 하고, 이 종류에는 리브, 바퀴의 암, 기어의 이빨, 그리고 축, 핀, 볼트, 너트 같은 것들 간단한 부품들이죠. 그리고 작은 나사, 리벳, 키, 강구, 강으로 된 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통 롤러 같은 경우는 단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부품은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개념적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단면도를 나타낼 때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도시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면도를 표시하지 않는 부품, 다시 얘기하면 절단하지 않는 부품이 되겠죠. 이 종류들은 리브, 그리고 바퀴 암, 기어 2, 축핀, 볼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면도를 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단면도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차례대로 보면 첫 번째로 온단면도입니다. 전단면도라고도 하는데요. 물체의 모양을, 내부 모양을 가장 좋게 표시할 수 있도록 물체를 2분의 1로 반을 쪼개서 단면을 나타낸 단면도를 온단면도라고 합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품을 반으로 쪼개서 이 단면을 보여주는, 전체 단면을 보여주는 단면도가 온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쪽 단면도입니다. 대칭형 대상물을 4분의 1로 절단해서 외부와 내부의 모습을 모두 보여주는 단면도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면 대칭형, 원형 대칭형의 부품을 4분의 1만 쪼개서 4분의 1만 쪼개서 한쪽 위쪽은 단면을 나타내고 아래쪽은 외형을 나타내서 내부와 외부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게 그린 단면도를 한쪽 단면도, 반단면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부분 단면도입니다. 필요한 내부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일부분만 잘라내어 단면도로 표시한 방법을 부분 단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표시해서 잘라내기 때문에 작성자의 의미에 따라서 일부분의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단면이라고 하는데, 파단한 이 선을 파단선이라고 하고, 파단선의 선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는 실선으로
가는 실선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파단면이 이렇게 있고 그 부분의 내부 모양을 해칭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이 부분 원하는 일부분의 모양을 잘라내서 단면도로 표시한 방법을 부분 단면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회전 도시 단면도입니다. 핸들이나 벨트 풀리, 기어, 이런 바퀴 암, 그리고 림, 이런 부분들을 절단면을 90도로 회전시켜서 표현한 단면도를 회전 도시 단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절단한 곳에 앞, 뒤, 전후를 끊어서 그 사이에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절단면의 연장선 위에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핸들이 되겠는데요. 핸들의 평면도를 보면 이 평면도의 중간에 있는 부분의 단면을 원래는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회전도시 단면도로 나타내서 이 단면의 형상을 알 수 있게 그려낸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외형뿐만 아니라 이 부분의 단면의 형상까지, 그래서 잘라내서 이 부분을 잘라내서 90도 회전한 단면을 보여주는 방법을 회전 도시 단면도라고 합니다. 계단 단면도는 절단한 면이 계단 형태로 절단했다고 해서 계단 단면도라고 합니다. 절단한 처음과 끝, 그리고 방향이 변하는 부분을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서 여러가지 단면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나타낸 단면도를 계단 단면도라고 합니다. 선의 종류, 이전에 선의 종류 강의를 할 때 이 절단선을 1.3선으로 하고요. (1.3선으로) 하고 꺾이는 부분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사용하는 단면도가 바로 계단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조합에 의한 단면도는 여러가지 단면을 조합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절단면이 발생할 때 조합에 의한 단면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면을 보는 방향에 나타내는 화살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각 꺾이는 부분마다 굵은 실선으로 꺾이는 부분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품의 단면 모양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낸 것을 조합에 의한 단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 단면도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계단 단면도는 꺾이는 부분이 한 곳이 있다고 하면, 조합에 의한 단면도는 꺾이는 부분이 2개 이상의 절단면을 가진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투상도에서 A-A와 같이 단면했을 때 가장 올바르게 나타낸 단면도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A-A 절단면이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보는 방향이 위쪽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보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단면이 여기 있는 구멍과 그리고 여기 있는 구멍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구멍의 크기가, 일단은 작은 구멍의 크기는 같고, 첫 번째 있는 구멍은 카운터 싱킹이라고 하는 자립하기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개도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개도는 대상물을 구성하는 면을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을 전개도라고 합니다. 이 전개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차례대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행선법을 이용한 전개도입니다. 그래서 원기둥이나 각기둥 같이 중심축이 나란한 직선을 표면에 그어서 물체를 전개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정규분포 곡선처럼 이렇게 물결을 이루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확인해 보면 원기둥 또는 각기둥을 평행선의 기준에서 한 바퀴 돌렸을 때 그 꼭지점이 이루는 곡선들을 모아놓은 평행선법을 이용해서 전개한 그림을 평행선법을 이용한 전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방사선을 이용한 전개도법입니다. 원뿔이나 각뿔을 전개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원의 형태로 쭉 펼쳐놓은 전개도법을 방사선을 이용한 전개도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삼각형을 이용한 전개도입니다. 원뿔의 꼭지점을 삼각형으로, 여러 삼각형으로 잘라내어서 이 몇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 전개도를 그릴 때 사용하는 삼각형법입니다. 그래서 삼각형법이 계속 이어져서 이 삼각형을 차례대로 붙여놓고 펼쳐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면체를 전개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살펴보면 전개한 모양이 삼각형의 조합으로, 여러 개의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삼각형법을 이용한 전개도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이 잘못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개의 면이 만나는 모양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가끔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리브라는 부품을 표시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라는 부품을 표시하는 방법을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리브는 둥글기라고 하는 라운드가 지어져 있는 부품을 표시할 때 이 라운드 반지름 값에 따라서 그림을 나타내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꼭지점 부분을 R1이라고 하면, 이 부분의 라운드 값을 R1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안쪽에 파여 들어가 있는 부분을 R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R2와 R1의 값이 같으면 그림을 일직선으로 그리게 됩니다. 다시 R1과 R2를 비교해서 R1의 크기가 더 크게 되면 이 부분을 오므린 방향으로 그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R1과 R2를 비교했을 때 R2가 더 커지면 이쪽 위에 있는 부분을 펼쳐져 있는 모양으로 그리게 됩니다. 기계 부품의 구조상 달라지는 모습들인데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면이 이 위쪽에 솟아있는 면과 아래쪽에 평면에 있는 두 면이 교차할 때 반지름이 달라지는 경우에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라운드 값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값이 같으면 직선으로 나타내고, 라운드 값이 R1이 작게 되면 오므리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고, R2가 커지면 펼쳐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른 세 가지 종류의 그림 그리는 방법을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